자, 96번과 97번 둘 다 자취 문제 중에서 임의의 점 A, B를 찍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자취가 뭐를 만들어주는지를 너희가 유추해 내서 풀어야 되는 문제여서 좀 어렵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97번 보자. 97번에 직선 2개 주어져 있네. 그러면 직선 2개 주어져 있으면 너희가 해야 될 일 2가지였지. 첫 번째, x와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 일반적으로 m이 있으면 그 직선 각각이 m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다음 두 번째, 직선이 2개 이상 나오면 그 두 직선 간의 위치 관계, 즉 평행 또는 수직인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 2가지를 모두 수행을 해보자면, 첫 번째, L1은 지금 M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니까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4,0을 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L2는 정리하면 이거니까 M 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난다 라는 거 알고 있지. 다음 이렇게 M 값으로 정리하기 전 형태, 거기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x의 계수끼리 곱하면 m이고 y의 계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m이니까 더하면 0 나오지. 아, 그래서 얘네들은 수직이야. 그래서 요것들은 미리 정해놓고 가야겠지.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4,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고, 두 번째 직선은 0,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고, 얘네 둘은 수직으로 만나. 무조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자면 첫 번째 직선은 4,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 여기를 지나는 별 직선이 다 있겠지. 다음 두 번째 직선은 0,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 있겠지. 그리고 그 두 직선은 그었을 때 수직으로 만나야 돼. 즉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친다면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직선 0,2를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96번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건 지금 결론은 어떻게 돼? 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에 의해서 뭐였어 얘들아?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 얘네 둘의 교점인 거지. 맞니? 똑바로 그려보자면 이거지.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지름의 양끝으로 만드는 두 개의 선이 있으면 그때 얘네들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 두 점이 하나는 이 그림으로 따졌을 때 0,2인 거고 하나가 4,0인 거잖아. 그래서 4,0을 지나는 직선과 0,1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상황인 거지. 요거를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그 두 직선의 교점 P의 자취. 그럼 뭐야? 그 P의 자취는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 두라는 원이지. 그래서 P의 자취의 방정식은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 두라는 원이니까 중심좌표 구하고 둘의 거리 구하면 루트 5네. 그래서 이게 P의 자취가 되겠지. 다음 그 자취와 5,5라는 A점에 대하여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결론은 뭐야 이제? 문제가 한 원과 원 밖에 있는 점 5,5 간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거는 주구장창했던 문제니까. 그러면 할 일은 이 점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 구한 다음에 최대값은 반지름 더하고 최소값은 반지름 뺀다. 이걸로 가겠지. 그래서 거리 구해주면
5네. 그래서 결론. 최소값은 중심 간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 최대값은 중심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 이해되지 다들 얘들아? 그래서 9를 더하시오. 정답 10.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부가적인 내용이고 결론은 우리가 목표는 이 식을 구해낼 수 있으면 된다. 요 관계를 떠올려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운 게 A, B라고 임의의 좌표를 찍어서 그걸로 또 다른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자취를 구하는 것도 배웠고 지금처럼 A, B 대신에 이런 규칙을 갖는 점들이 이런 성질에 의해서 어떤 자취, 여기서는 원이지, 이 원을 그릴 거야. 이런 것처럼 배웠던 게 두 가지 있었어. 지금 요것처럼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면 그 두 점, 이 두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원을 이룬다. 그리고 앞에서 되게 쉬웠던 거 있었지. 뭐야?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과 동일 비율, 우리가 봤던 게 2대1이었지. 동일 비율을 이루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자취는 이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요거 기억나지 얘들아?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자취에서 A, B 안 쓰는 거. 이해됐지? 96번. 96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97번이랑 똑같아. 이 양쪽하고. 지금 첫 번째 식이 3,0 지나지. 네.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3,0 지나지. 네. 그리고 얘네들 수직이지. 네. 그러니까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9. 그거밖에 안 돼요. 뭐 진짜 생으로 구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방금 말했잖아. 두 가지 형태 중에 문제에 따라서 잘 찾아야 돼. 하나는 뭐였어요? A, B. 나머지는. 지금 하는 거. 근데 A, B가 지름이요? 앞에서 했던 거. 임의의 좌표 이 A, B 찍어서 하는 거. 네. 그럼 이건 안 돼요? 여기.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표현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표현해서 뭐 어떡할 거냐는 거야. 이 교점이 교점을 구했다 쳐. 근데 그 교점을 집어넣을 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96번, 97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디냐? (69번) (70번이랑) 비교했을 때 딱 차이가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지금 69번이랑 70번이 하나의 자체 방정식을 풀이하는 형태 A, B 임의의 점 찍어서 하는 거. 그리고 71번, 96번, 97번이 또 하나의 자체 방정식 형태.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113페이지 도형의 이동 갑시다. 여기서 99번 말고 추가적으로 할 거 있니? 없어? 99번만 하면 되니? 99번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 세 점 O, A, B 다 알고 있고 그걸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OAB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O-A-B- 삼각형으로 만들었대. 이때 그걸 가지고 만든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구했더니 30이 나왔다. 이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의 가장 핵심 mn은 자연수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쉽게 생각하자면 mn이 자연수기 때문에 문자는 두 개인데 자연수 조건을 줬잖아? 그 말은 뭐야? m과 n에 대한 식 하나만 있어도 돼. 오케이? 자연수 조건 줬으니까. 부정방정식 떠올리면 되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자연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식 하나만 알아도 돼. 때려 맞추면 되거든.
자, 그러면 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최영일처럼 뭐 이상한 도형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쉽게 가자. 자, 지금 원래 원점이랑 A점이 0,3, B점이 4,0.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잖아? 근데 얘를 어쩌저 이동해서 이렇게 바꿨대. 그래서 만들어진 도형이 지금 이렇게 이었고 이렇게 이었네. 요 도형의 넓이가 30 나왔다. 이 얘기잖아. 그럼 이 도형을 잘게 잘라서 넓이를 구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요렇게 자를 수도 있겠고, 그지? 뭐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하자고. 쉽게. 여기 안을 잘라서 더한 게 30이다 보다는 크게 가자. 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이 사이드에 있는 얘를 뺐더니 30 나왔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편하게 가자. 다음. 얘는 당연히 합동이니까 넓이 똑같겠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딱 이렇게 딱딱딱딱 됐으니까 여기도 똑같겠네.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러면 얘가 1로 갔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겠어? X축 평행 이동 값인 M이겠지. 그치? 이 점이 1로 간 거니까. 다음, 이 길이가 뭐겠어? Y축 평행 이동 값인 N이겠지. 당연히. 됐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간의 관계도 똑같을 테니까 여기가 N일 거고 여기가 M이겠지. 아, 이 두 개가 똑같구나. M, N이니까. 됐네? 이 색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이드에 있는 모든 삼각형들의 모양이 다 나왔다. 노란색 길이 똑같은 거고 빨간색 길이 똑같아. 그럼 넓이 구하는 식 써보자. 전체 넓이는 이 길이 n 플러스 4, 이 길이 3 플러스 n. 됐지? 해서 자,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m 플러스 4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고, 자, 거기서 사이드에 있는 삼각형들 빼자. 첫 번째, 노란 삼각형. 이거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이지. 6이 몇 개? 3개. 18 빼고, 했지? 다음, 빨간 삼각형 2개. 2분의 mn이 2개니까 mn이지. mn도 빼자. 뺐더니 몇이다? 30이다. 이거 시간인가? 됐죠? 계산하면 mn은 지워질 거고 남는 게 4n 플러스 3m 12 마이너스 6 넘기면 36. 이거 남았네? 4n 플러스 3m이 36이다. 됐니? 근데 그거는 내가 문제 풀면서 시작한 말 그대로 됐네. m과 n에 대한 식 하나만 알면 돼. 왜? mn이 자연수니까. 에러 맞추는 거예요. 어! 산술기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 여기서 산술기 어떻게 해? 곱이 없는데? 곱이 없잖아. 곱이 없잖아. 곱이 없으니까 산술기가 못 쓰고, 제곱이 없으니까 코시-슈바르츠도 못 쓰고, 2차식이 아니니까 이차함수 최대 최소도 못 써. 대신에 이거 조건 줬으니까 때려 맞추는 거지, 이건. 그러면 때려 맞출 때 뭐 당연히 여기다 뭐 1, 2, 3, 4 쓰면 되겠지만
이 36이란 수, 문제 이거 일부러 숫자 맞춰준 거지. 36은 4의 배수기도 하고 3의 배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36이 나오려면 얘와 얘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수를 맞춰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n은 무슨 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m은 4의 배수여야 돼. 그래야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수는 누구? 첫 번째 3. n이 3이면 12 빠지니까 24. 그럼 8이네. 됐지? 다음 두 번째로 n이 될 수 있는 수 6. 그럼 n이 6이면 24 빠지니까 12가 돼서 4. 다음 얘가 9일 수는 없겠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 조금만 머리 쓰면 굳이 1, 2, 3, 4, 5, 6, 7, 8 안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럴 때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죠. 더하면 11 더하면 10. 아, 이게 최대네. 자, 됐으면 넘겨서 다음 페이지 뭐 해야 되니? 101번 해야 될 것 같고 101번 말고 없어? 없어? 진짜? 101번 보자. 자, 점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X축 방향으로 1 또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원점에서 출발한 P가 n번 이동한 후 원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0,0에서 출발해서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A번 이동했다 치고 Y축 방향으로 B번 이동했다 친다면 이 점 0,0은 어떻게 되겠어? A, B가 되겠지. 괜찮지? 몇 번 이동했는지가 알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1씩 이동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치? X축으로 A번 이동하면 X좌편 A가 될 거고 Y축으로 B번 이동하면 Y좌편 B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0,0이 A, B로 이동하게 될 거야. 근데 그 A, B라는 점이 저 원 위에 있어야 된댔으니까 이 A, B가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지. 이거를 만족해야 돼. 됐지? 자, 근데 지금 결론은 원점에서 출발한 P가 n번 이동한 후 원 위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 뭐 당연한 얘기지. 사실 몇 번이니까 자연수겠지. 그러면 얘가 자연수, 얘도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일 거고 얘도 자연수일 거고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제곱이 10 나와야 돼. 뭐가 있겠니? 물론 이게 자연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 정수라고 하자. 얘가 뭐 5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정수의 제곱에다가 정수의 제곱을 더했더니 10 나왔댄다. 뭐밖에 없어? 1, 3밖에 없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만 10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1이면 얘가 지금 제곱하기 전 말하는 거야. A-5와 B-4를 보는 거야. 얘가 1이면 얘가 3이고 또는 얘가 1일 때 얘가 -3. 다음 얘가 -1일 때 얘가 3. 얘가 -1일 때 얘가 -3. 다음 순서 바꿀 수 있겠지? 얘가 3인데 얘가 1. 얘가 3인데 -1. -3인데 1. -3인데 -1. 요렇게밖에 없겠다. 뭔 소리지 이해되지? 얘들아? 결국에는 어떤 정수의 제곱 두 개 더해서 10 나온댔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때마다의 A, B 값 구하면 되겠네. 구하자. 자, 요때 A-5가 1이라는 건 A가 6이고 B는 7이란 소리지.
근데 우리는 몇 번 이동했냐라는 건데 그러면 총 몇 번 이동하는 거야? A 플러스 B가 N인 거지. N번 이동하는 거니까. A 플러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전체 N번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A가 6, B가 7이니까 결론 N은 13이겠네. 이렇게 흘러가겠지, 구조가. 그럼 나머지 다 하면 되겠지. 이때는 얘도 6,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1. 그럼 이때는 N은 7. 다음 이때는 일단 A는 4고 이때 7, 이때 1. 계속 재활용하면 되네. 그럼 이때 N은 11, 이때 N은 5. 다음 이때 3 나와야 되니까 A는 8, 1 나와야 되니까 5, 13. 이때 8,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3 해서 11. 이때 마이너스 3 떠야 되니까 2, 1 떠야 되니까 5, 이때 3 해서 7, 5.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수들은 얘네들이다. 그래서 중복된 거 생략해주면 결론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5, 7, 11, 13. 그래서 n 값의 합은 저거 다 더한 36. 끝. 됐지? 넘겨서 115페이지 뭐 해야 되니? 105. 105만 하면 돼? 7. 105, 107. 여기 다 했어? 근데 저거 꿀마로 버타는 상관없죠. 응?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이건 앞에서 해서 안 한 거야? 뭐라고? 아, 별로 안 어려워 보여서. 105번 보자. 자, 직선 하나가 있었고 얘 위쪽에 원 하나가 C라고 돼 있는 원 하나가 접하고 있대. 그때 저 원을 어찌저찌 평행이동했더니 C-가 돼서 X축과 저 직선 사이에 딱 접하는 원이 됐대. 이 얘기지. 그러면 얼만큼 이동한 거냐?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직선과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직선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 거지? 뭐 요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자, 요 원에 지금 반지름이 1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Y축과 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알 수 있지. 이 원의 중심좌표 뭐라고 표현할래? Y축과 접하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가 1이지. 반지름이 1짜리 원이니까. 이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중심좌표가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몰라.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B를 썼지만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평행이동값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 편한 대로 가자 일단. 얘를 A라고 할게. 이 A랑 문제 A랑 다른 거다. 그지? 자, 원래 원의 중심좌표를 1,A라고 하자. 그러면 뭐 나중에 이 여기서 접한다는 건 나중 얘기고
요 원이 이 직선과 접한다 라고 풀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니까, 자, 중심좌표가 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얘랑 접한다 라고 해서 A 값 구하러 가자. 그러면 얘와 1,A 간의 거리가 반지름인 1 나온다. 이거겠고, 됐지? 뭐 별일 없지? 그래서 나오는 A 값이 두 개 나오겠네. A 값이 2분의 7 플러스 루트 5 또는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야. 그지? 누가 맞겠어? 지금 참고로 여기가 4야. 그럼 이 원의 y좌표인 A는 4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서 둘 중에 4보다 큰 수 누구? 얘지. 얘지. 그래서 얘가 내가 찾는 A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원의 중심좌표 다 나왔다.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1,2분의 7 플러스 루트 5였는데 얘를 어찌저찌 평행이동했더니 여기 있던 원이 1로 이동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X축과 이 직선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돼버렸대. 이 얘기잖아. 그지? 원을 좀 크게 그렸더니 뭐 원래 이쯤에 있어야 되지만 이쯤에 있다 치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 원은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야겠지. 자, X축과 접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은 1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X좌표를 모르지, 이번엔. Y좌표가 1이고. 내가 A 썼으니까 B 쓰자. B, 1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짓 또 하면 되지. B,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1과 같다. 라고 또 하나의 식이 세워지겠네. 그래서 또 하나의 식으로 주어진 직선과 이번엔 B, 1 간의 거리가 반지름인 1과 같다 라고 식 세워줘서 쭉 풀면 되겠지.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풀이 과정 생략할게. 그래서 B 값을 구해보자면 그 B 값이 6 플러스 루트 5 또는 6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야. 이거 좀 생략할게.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B는 몇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8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8보다 작은 수가 누구니? 얘지. 얘지. 그래서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도 우리가 알아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6 마이너스 루트 5, 1인 거지.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얘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큼 이동했는지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A, B로 가자. X축 평행이동 값인 A는 몇이야? 5 마이너스 루트 5. 다음 Y축 평행이동 값인 B는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맞나? 맞니? 됐네. 그러면 얘가 A, 얘가 B니까 A에서 얘한테 2배 한 다음에 빼래.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네. 104. 음. 이차함수 이동 대신 직선 이동해도 돼요.
직선? x좌표로 1, y좌표로 마이너스 1 이동해서 상관없어. 근데 뭐 굳이? 뭐 상관은 없어. 됐지? 자, 그 다음 그 옆에 107번. 107번은 틀리면 안 돼. 지울게.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Pn인데 xn, y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얘를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하래. 뭐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시작점이 2,3이야. 그러면 그 다음 점인 P2는 자, 2,3은 가나 다 중에 뭐에 적용시켜야 되니? x, y 좌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왔으니까 가 아니면 나지. 다음 x가 커, y가 커, y가 크지. 그럼 나에 해당되네. 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나 써야 돼. 나 쓰면 뭐래? x축 대칭 이동하래.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y에 뭐 바꾸란 얘기지. 됐고. 다음 여기서 일로 넘어간다. 자, 그럼 얘네들은 곱하면 음수 나니까 무조건 다 써야지. 자, 그럼 다는 y축 대칭 이동하래. 그럼 x 뭐 바꾸란 얘기지. 다음 P4로 갈 때는 곱하면 양수 뭐? x가 더 큰 수니까 이때는 가 써야겠네. 가는 뭐 하래? y는 x의 대칭 이동하래. 이거 못 푼 사람들은 반성해라. 이게 뭐 어렵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가나다 중에 뭐 써야 되는지 확인해서. 다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땐 두 개 곱하니까 양수니까 가 아니면 다겠지. 가 아니면 나겠지. y가 크네? 나 써야겠네. 나는 뭐 하래? x축 대칭 이동. y에 뭐 바꾸래. 자, 근데 50까지 가야 되잖아. 50까지 할 리가 없겠지. 규칙성 찾으면 되지. 이럴 때 규칙성이라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면 돼. 다음 P6. 자, 곱하면 음수니까 당연히 다 쓰겠네. 다가 뭐였지?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됐네. 다음 이제 끝이 보인다. 자, 곱했을 때 양수니까 가 아니면 나고 x가 크니까 가 쓰겠지. y는 x의 대칭 이동하래. 됐다. 제자리 걸음. 2,3이 다시 2,3으로 돌아왔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얘는 6개씩 한 텀이겠구나. 얘 다음에는 당연히 얘가 나올 테니까. 얘네들은 6개씩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50은 이 규칙대로 가서 P50에 해당되는 것. 일단 쉽게 가볼까? 이대로 쭉 가면 P48이 얘겠지. 6의 배수니까. 그러면 49, 50. 얘가 P50. 그러니까 X50은 2, Y50은 마이너스 3. 끝. 별거 없잖아. 뭐? 아니, 쉬운데? 왜? 한 페이지만 더 하자. 늦게 시작했잖아. 한 페이지만 더 합시다. 116페이지. 둘 다 하자.
오늘따라 유독 힘이 없어 보이네. 중간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뭐 안 남았어요. 충분하지. 자, 108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a, n, b, 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순서대로 가면 되겠지. 시키는 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 a1. 얘 좌표 2,0. 자, 다음 나를 보면 bn은 an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이래. 아, 그러면 b1은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0,2가 되겠네. 됐고, 다음 다 n이 홀수일 때 a n 플러스 1은 bn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고 n이 짝수면 a n 플러스 1은 bn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점이다. 후지 안 쓸게. 시키는 대로 갑시다. 자, 그럼 b1을 통해서 a2를 구하게 되지. 그러면 n이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치? n이 1인 거지. n이 1이니까 a n 플러스 1이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n이 1이니까 n이 홀수일 때지. n이 홀수일 때 뭐래?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대. 그럼 점이니까 평행이동한 만큼 더하고 빼면 되겠네.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x좌표는 2가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인데 n이 아까 1이랬잖아? 1 더하면 되겠네. 됐다. n이 1이니까 b1에서 a2가 되겠지. 지금 A2 구하는 거 아니야? A2 구하려면 N에다 1 넣는 거 아니니? 그 n이 그 n이에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얘가 정해졌으니까 B는 쉽지? 이렇게 됐고. 다음. 그러면 이제 A3은 얘를 통해서 A3이 됐을 때 이때는 N이 2인 거지. N이 2니까 B가 2일 때 A3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번에 N이 짝수니까 다의 아래쪽 봐야겠지. N이 짝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럼 N이 2니까 X에다 2 더하고 Y에다 원래 2 더하고. 됐다. 그러면 B3은 또 뒤집으면 되고. 다음 A4는 다시 다의 위쪽 보면 되지. N이 3인 거니까 n이 홀수일 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x에다 2 더하고 y에다가 n 더해야 되는데 n이 3이니까 8이 되겠네. 그러면 B4는 8,6이 되겠다. 뭐 구하래? A5, B5의 길이 한 칸만 더 하면 되겠네. 자, 이걸로 A5 구하자. 자, A5는 n이 4인 거니까 짝수지. 다시 아래 거 봐서 x축에다가 x좌표에다가 4 더하니까 12가 될 거고 y에다가 2 더하랬으니까 8이 되겠네. A5 나왔고 그럼 자동으로 B5도 나오겠지. 끝. 그러면 이 두 점 간의 거리의 제곱값 구하시오. 빼서 제곱만 하면 되겠네. 16, 16, 32. 끝. 에이, 이거 못 푸는 건 좀 그래. 109번은 그렇다 쳐도. 자, 다음 109번 하고 싶시다. 자, A, B, C 다 알려줬어. 이 세 A, B, C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A-, B-, C-가 됐대. 당연히 얘네 셋의 좌표도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어렵지 않게. 자, 이때 그 두 삼각형이 겹치는 가운데 부분의 넓이를 구하란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하다 보면 답 나오겠지.
자, A가 3,6. 너무 좁은데? 이쯤으로 할까? A가 3,6, 다음 C가 3,0. 다음 B가 2,0. 자,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을 y는 x에 대칭시킨 새로운 점들은 얘가 1로 가서 a 다시가 될 거고 6,3이겠지. 다음 c는 1로 가서 0,3이 될 거고 b는 1로 가서 2,0이 되겠네. 아, 0,2. 그때 이렇게 삼각형 나오고 이렇게 삼각형 나왔을 때 겹치는 부분 찾으려 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그려보면 알겠지만 애매하네. 얘가 여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 y는 x를 그려서 보이겠지만 얘들아, 이 ac랑 a-c'랑 수직으로 만나지. 왜? a 이거 y축의 평행이잖아. 얘는 x축의 평행하니까 이거 정확하게 딱 좌표 평면과 수직 평행으로 만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인 여기 요거 요 좌표는 당연히 3,3이잖아. y는 x 위에 있겠지. 그치? 다음 요 점도 보자. 요 점 A-B-랑 AB 잖아. 근데 지금 이 두 직선이 당연히 이 두 직선의 양쪽 끝이 모두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 둘을 이은 선도 y는 x의 대칭이겠지. 보이니? 요 선과 요 선이 y는 x의 대칭인 거? 그러니까 그 둘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와의 교점도 맞겠지. 우리 이미 배웠잖아. 역함수. 그지? 그러니까 지금 직선 AB와 직선 A-B''는 역함수 관계잖아. 물론 여기서 역함수 쓰면 안 되는 건 맞지만 배웠으니까. 그러면 알다시피 얘들아 fx랑 fx의 역함수랑 교점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역함수의 교점이 아니라 y는 x의 교점 찾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 AB와 직선 A-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찾아도 되지만 그냥 AB와 y는 x의 교점 찾아도 되지. 그래서 A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무슨 말인지 되지? 기울기가 6이니까 y는 6x-4란 말이야? 아닌가? 잠깐만, 기울기 6 맞지? 4가 아니구나. 12. 이거지? 그럼 얘랑 y는 x의 교점 찾으면 되지? 그게 요점일 테니까. 맞나? 교점 찾으면 5분의 12네. 그럼 요점 좌표가 5분의 12, 5분의 12겠다. 괜찮니? 다음. 얘랑 얘도 y는 x 대칭 관계인 거 보이니? 당연히. 그러면 얘든 아무거나 구해도 되고 사실 자 보이나? 얘들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무조건 합동이겠지. 그럼 한쪽만 구하자. 여기 구할까? 요점 좌표 구합시다. 자, 요점 좌표는 일단 x좌표는 3이지. y좌표는
이 노란 선의 방정식 구해서 x가 3일 때 y값 찾으면 되잖아. 그럼 요 노란 선 a b 물론 이거 구해도 돼. a b의 방정식 구해보면 지금 a, b 구했으니까 사실 여기 구하는 게 더 빠르긴 하겠다. 근데 뭐 한 김에 하자. 자, a b는 기울기가 6분의 1이고 y좌편이 2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얘한테서 x가 3일 때 y값 찾으면 되니까 몇이냐? 2분의 5.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위아래 삼각형 넓이 똑같다며.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2배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거 꼭지점 다 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야, 사실은 요 길이가 요걸 밑변으로 한다면 이거 그냥 y축에 평행한 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잖아. 그럼 얘를 밑변으로 하고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는 3,3에서 3,2분의 5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1이지. 다음 이 길이는 5분의 12에서 3까지의 거리지. 그럼 몇이냐? 5분의 3? 됐니? 원래 얘네들 곱해서 나누기 2 해야 되지만 어차피 두 개니까 그냥 얘네들만 곱하면 전체 넓이 나오겠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10분의 3이다. 안 어렵잖아, 얘들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들 되는데. 그지?